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계좌 앱이나 그 환율 전광판부터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아마 확인하시고 나서 스마트폰을 진짜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 느끼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아니면 놀라움을 넘어서 약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셨을 수도 있고요. 2026년 3월 4일 기준 지금 우리 시장에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거센 폭풍이죠. 간밤에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500원을 단숨에 넘어버렸어요. 1,506원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시장이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코스피 지수는 단 한 주 만에 15% 이상 폭락해버렸고요. 뉴스 채널 틀면 온통 제2의 IMF가 온다, 외환위기의 재림이다, 막 이런 숨막히는 헤드라인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 전체에 짙은 패닉이 깔려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패닉셀링은 나중에 꼭 후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이 휩쓸려 내린 결정은 보통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렌즈로 지금의 이 현상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에서는 동행미디어와 이데일리 기사,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월가의 시각을 날 것 그대로 담은 긴급 금융 리포트, 이렇게 총 3권의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들이네요.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포에 질려 길을 잃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3개월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그 환율 1,500원 돌파라는 이 무시무시한 숫자가 가진 역사적 무게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무려 17년 만에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날 숫자거든요. 17년 전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을 때 1,570원을 기록했었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예정되어 있던 주요 해외 일정을 모두 전격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주재할 정도입니다. 총재가 해외 일정을 취소할 정도면 진짜 비상 상황이네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환율을 이렇게까지 밀어 올린 건가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지정학적 이슈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엔 시장 발작이 너무 심각해 보이거든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보면 지금 상황은 결코 단일 이슈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세 개의 거대한 충격파가 동시에 덮치는 이른바 트리플 쇼크, 즉 3중 복합폭탄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리플 쇼크라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떤 폭탄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충격은 실물 경제, 특히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첫 번째 실물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이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위협이 제기되고 있죠. 거기가 그 기름배드 시대 다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7%, 그러니까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입니다. 27%면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네요.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그리고 LNG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중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 95%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양측 입장에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아요. 여기서 저희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자료에 명시된 객관적 팩트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유조선 호송 작전과 국제금융개발공사의 보험 지원을 약속하며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방어막을 쳐주겠다는 거군요.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5,000개 이상의 기뢰와 대규모 드론 부대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보고된 팩트입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은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유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WTI 유가가 이틀 만에 10%나 폭등하며 배럴당 $85를 향해 치솟았죠. 이틀 만에 10%요? 와... 한국은 원유를 전량 달러를 주고 수입해야 하잖아요. 유가가 급등하면 달러 수요가 기계적으로 폭증하게 되고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니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즉 환율이 오르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름값 낼 달러가 급하게 막 필요해지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군요. 그럼 두 번째 폭탄은 뭔가요? 이것도 금융시장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 글로벌 자금 시장의 급격한 경색, 바로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입니다. 플라이트 투 퀄리티요. 암전자산으로 도망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처럼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자금을 모조리 회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 즉 달러라는 방공호로 숨어버리죠. 달러 방공호, 확 와닿네요. 모두가 달러만 찾겠군요. 네,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일제히 달러만 찾다 보니 달러 조달 비용, 전문 용어로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이나 기업들 역시 해외에서 달러를 구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모두가 현금, 그것도 달러만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달러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폭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직접적으로 멍들게 한 원인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 번째 폭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자비한 한국 주식 투매 현상입니다. 이데일리 기사에 기록된 수치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느 정도길래 충격적이라고까지 하시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한국 주식을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1,700억 원어치나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5조 원이 넘게 팔아치웠다고요? 네, 하루 동안 쏟아진 이 엄청난 물량 때문에 코스피가 한 주 만에 15% 하락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와, 5조 원 물량 폭탄이면 지수가 버틸 재간이 없겠네요. 더 큰 문제는 주식을 팔고 현금화한 외국인들이 그 돈을 원화로 계속 들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아, 팔고 남은 원화를 또 달러로 바꾸니까. 결과적으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환율이 스프링 튀어오르듯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반응입니다. 솔직히 평소에 월가에서 한국 원화 움직임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네, 평소에는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웰스파고나 BNY 멜론 같은 굵직한 곳들이 일제히 긴급 리포트를 막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웰스파고는 환율 1,600원을 전망했고요. BNY 멜론도 1,570원까지 환율 상단이 열려있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졌어요.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만으로 1,600원이라는 극단적인 숫자를 부르는 건가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를 넘어선 시스템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요? 바로 파일 쇼크라는 기계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파일 쇼크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FAR, 즉 위험 가치는 글로벌 헤지펀드나 대형 투자은행들이 자산을 운영할 때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최대 허용 손실 한도를 의미합니다. 아, 리스크 한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이 뚫리면서 수많은 펀드들의 컴퓨터 모델에 빨간불이 켜지고 이 위험 한도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책상에 앉아서 한국 기업들 펀더멘탈은 괜찮으니까 아직은 주식을 팔지 말자.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해도 네, 하려고 해도 컴퓨터 알고리즘이 손실 위험 한도 초과, 즉시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라. 이러면서 강제로 비상탈출 버튼을 눌러버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른바 항복매도 기계적 투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제가 설명하려던 바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가치평가가 배제된 채 시스템이 자동으로 내뱉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더 까지고 환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악순환이네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펀드들의 VAR 한도를 건드리게 되고 결국 꼬리가 꼬리를 무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런 기계적인 매도 장세에서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대형 금융주 같은 덩치 큰 주식들부터 무자비하게 던진다는 점이죠. 아, 대형주들이 유독 힘을 못 쓰고 박살나는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왜 하필 대형주부터 던지는 건가요? 중소형주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수조 안에서 물을 쫙 빼버리면 가장 덩치 큰 물고기부터 숨을 헐떡이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형주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당장 현금화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아, 팔기 쉬우니까 일단 큰 거부터 갖다 파는 거군요. 펀드 입장에서는 현금을 빨리 확보해야 하니 팔기 쉬운 것부터 던지는 거죠. 여기에 환차손에 대한 극도의 기피 현상도 한몫합니다. 환차손이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환율이 1,300원일 때 한국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한 푼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는 그대로인데. 그런데 환율난 1,500원으로 뛰어버리면 그들이 달러로 환산해 가져갈 수 있는 자산 가치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13% 이상 호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와, 주식 자체에서 손실이 안 나도 환율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 자릿수 손실을 보게 되니까 무조건 팔고 도망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1,600원이라는 경고는 단순히 숫자를 찍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월가는 지금 한국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진 시장이 아니라 신흥국 수준의 리스크를 가진 국가로 재평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체를 다르게 본다는 거네요. 1,600원은 이 냉혹한 리스크 재평가와 기계적 매도가 끝까지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듣고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오르면 솔직히 당장 내일 마트 가서 장보기 겁나는 물가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한 3주 뒤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확 치솟을 거고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압박도 심해질 겁니다. 체감이 확 되는 부분들이죠. 게다가 이 강달러 현상 때문에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수입 농수산물 가격까지 다 오를 텐데요. 이러다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오일 쇼크, 이른바 3차 오일 쇼크가 재현되는 건 아닐까요?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행미디어에서 분석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오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좋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1970년대식의 3차 오일 쇼크로 비화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거랑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1973년에서 74년 사이 1차 오일 쇼크 당시 한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경제의 절반 이상이 석유에 목을 메고 있었죠. 거의 뭐 석유 없이는 안 돌아가는 수준이었네요. 그때 유가가 4배나 뛰면서 경제가 그야말로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는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원이 고도로 다각화되었고요. 아, 원전이나 태양광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견뎌낼 완충력을 과거보다 훨씬 크게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70년대와는 우리의 기초 추력 자체가 달라졌군요. 그럼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피했다고 봐도 될까요?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피했을지 몰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엔 이릅니다. 오일 쇼크 대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마진 스퀴즈의 역습입니다. 마진 스퀴즈요? 마진, 그러니까 이익이 스퀴즈, 쥐어짜진다는 뜻인데 이게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는 건가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내내 거대한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정말 물 쓰듯 써야 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전기가 엄청 들어가죠? 유가가 오르면 당장이 막대한 전기료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귀 원자재 수입 비용도 폭등하게 되죠. 원가가 천정부지로 솟는 겁니다.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든 HBM이나 최신 메모리 칩 가격을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당장 올려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아, 가격 전가가 안 되는군요. 결국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오니 환율 효과 덕분에 표면적인 매출 숫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장부를 열어보면 껑충 뛴 원가 비용이 이익을 다 갉아먹어서 실제 손해주는 이익은 초라하게 쪼그라드는 현상, 이것이 바로 마진 스퀴즈입니다.
예전에는 수출 기업의 고환율이 무조건 좋다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 공식이 이제 첨단 산업 시대에는 들어맞지 않는 거군요. 네, 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도 실제 이익이 줄어든다면 환율을 방어할 힘도 약해질 텐데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환율이 이렇게 통제불능으로 뛰고 물가 우려가 커지면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리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카드긴 하죠. 실제로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한국은행이 무려 50bp, 즉 0.5%포인트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하면서 긴장하고 있던데요. 금리로 환율을 때려잡는 게 교과서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론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는 금리를 대폭 올려서 원화의 매력도를 높이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는 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쵸. 금리를 주면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금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 때문이죠. 금리를 올리면 그 폭탄이 뇌관을 건드리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단순히 환율 하나 잡겠다고 금리를 0.5%포인트씩 대폭 올렸다가는 매달 이자 내기도 버거운 수많은 가게가 한순간에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선인 경제가 박살나는 거네요. 게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참사가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환율 잡으려다 초과 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되겠네요. 외부의 충격인 환율을 잡으려다가 내부 경제의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딜레마 중에 딜레마네요. 밖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가고 안에서는 금리도 못 올리고. 자, 지금까지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이 트리플 쇼크가 어떻게 기업 이익을 갉아먹고 중앙은행 손발을 묶었는지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네, 상황 파악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월가의 리포트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의 단기 시나리오를 흐름에 따라 세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3월은 변동성 극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변동성 극대화요. 환율이 1,450원에서 1,510원 살이라는 거대한 박스권 안에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요동칠 겁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VAR 쇼크로 인한 기계적 투매가 쏟아지면서 펀더멘털보다는 공포가 시장 가격을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진짜 눈 감고 귀 닫고 싶어지는 시기네요. 그다음 4월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4월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실물 지표 확인의 시기입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진 스퀴즈 현상이 실제 장부의 숫자로 찍히게 될 텐데요. 성적표가 나오는 거군요. 이때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익률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만약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마저 반등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버린다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의 이 괴로운 강달러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고착화되는 뉴노멀이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4월도 산 넘어 산이네요. 실적 쇼크에 뉴노멀 위험까지. 그럼 5월에는 희망이 좀 보일까요? 5월이 되면 방향성이 결정되는 반등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JP모건의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JP모건은 뭐라고 분석했나요?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원화 가치와 코스피 시장은 본질적으로 AI와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의 슈퍼사이클과 아주 강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HBM 진짜 요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공포와 기계적 매도 패닉 때문에 한국이 가진 이 거대한 코어 기술력과 긍정적 모멘텀이 외환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포에 가려져서 진짜 가치가 안 보인다는 거네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 등 지정학적 위기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한국 반도체를 싸게 담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환율도 1,400원대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기술력이 결국 방어막이 되어줄 거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같은 3개월의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좌를 지키고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자료에 나타난 지표들의 바탕으로 아주 명확한 신호등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두도 돌아보지 말고 현금화하며 도망쳐야 할 빨간불 신호입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하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WTI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돌파한 뒤 내려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네, 유가 85달러. 둘째, 원달러 환율이 장중 일시적으로 찍고 내려오는 꼬리가 아니라 이틀 연속 종가 기준으로 1,500원 위에서 장을 마감할 때. 종가 기준 1,500원 이틀 연속? 셋째,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일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을 매섭게 순매도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켜지면 시장의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이니 손실이 나고 있더라도 추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뼈아프지만 손절을 과감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군요. 다음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 하는 노란불 신호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눈치 싸움을 하는 구간입니다. 유가가 80에서 85달러 사이에서 불안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환율이 1,47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높은 구간에서 횡보할 때입니다. 눈치 보는 구간이네요. 이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부르게 바닥잡기를 시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 현금을 쥐고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섣부른 물타기는 금물이군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초록불 신호입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신호인데 어떤 뉴스가 떠야 할까요? 지정학적 숨통이 트이는 뉴스가 핵심입니다. 미 해군의 호위 작전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었다는 속보가 뜨거나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발표해 에너지 쇼크 우려를 잠재울 때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일 때군요. 지표상으로는 환율이 1,480원 아래로 내려와 일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호들이 켜질 때가 공포에 짓눌려 헐값에 시장에 던져진 우량주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진짜 바닥권 진입 타이밍입니다. 와, 이 신호등 전략은 잘 기억해 두시면 시장의 온갖 노이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있죠. 맞아요. 역사는 완벽히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 운율은 항상 비슷하잖아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상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시장에 피로 물들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내다팔 때 오히려 그 공포를 역발상으로 이용해 자산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결국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월가에서 쏟아내는 1,600원이라는 경고는 기계적 손절매가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극단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HBM과 AI 반도체의 코어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막강한 군사력이 한 국가 통화의 가치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결정지었습니다. 달러가 패권을 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오, 그렇죠. 5일달러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HBM과 같은 대체 불가능한 첨단 기술의 독점력이 한 나라 경제의 명운을 쥐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네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은 여전히 원유 의존도라는 과거의 전통적인 잣대만을 바라보고 기계적으로 달러로만 도망칠까요? 달러 외에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대안이 없는 기술 독점국의 통화가 이 새로운 AI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재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까요?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청취자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시나리오에 한번 깊이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뇌리를 강력하게 스치는 통찰이네요. 기술 독점국의 통화가 새로운 시대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곰곰이 씹어보시면서 시장의 노이즈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데이터들이 그 고민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에 짙게 깔린 공포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 보시고 신호등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송에서도 휩쓸리지 말고 중심 굳게 잡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